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LB 우려와 걱정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HLB의 진양군 회장입니다. 그분이 얼른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성급하게 나섰던 우리 진양군 회장. 이제는 나서야 될 때니까 얼른 나오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HLB 약세 흐름들이 최근에 이어지면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앞서 영상에서 시장 흐름과 함께 비교 분석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직전 우리 금요일 영상에서도 또 일요일 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또 미국발 악재까지 같이 겹치면서 HLB 주가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 답답한 일인데,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기술적 분석과 함께 투자 심리, 그리고 화살표 매매 기법은 오늘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됐는데요. 전략적으로 일부 변경된 내용들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들도 놓치지 마시고 화살표 매매 신호 알려드리는 이 타점들이 투자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우리 H7B의 상황 정리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뭡니까? FDA 3차 재신청과 관련된 소식들이 전무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서서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시장은 그러면 언제쯤 나오겠지라는 기대감마저도 지금 지쳤습니다. 아예 시장에서 지금 관심 밖에 있어요. 이젠 오히려 의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거 5월 말까지 재신청하는 거 맞아? 오히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아니죠? 이젠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조시설 이슈 관련해서 항서제약의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어요. 앞서서 FDA에서 이미 1차, 2차 불허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원인 파악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FDA 입장에서 우리 중국의 항서제약 이거 그냥 쉽게 볼 게 아니다라고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차 불허할 때 혹시 모른다. 이거 확률은 분명히 허가인데 불허 결정 나면 항서제약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앞서 우리 1차 불어 나기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었어요. 추세가 꺾이니까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추후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미국에서 제조 시설과 관련돼서 해외에서 시설을 두고 있는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더군다나 중국이다? 이거 HLB 쉽게 FDA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뭐 다들 바쁘고 직장인분들이고 다 본업이 있으신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뭐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자, 그동안에 수급이 잘 터지지 않았고 급감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데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주가 방향이 중요하다.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증가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 뭐 앞에서 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면 귀 따갑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그렇게 잡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보면 주가 상승이 아니라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거고 무게중심이 주가 하락 언더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다행스럽게 제가 보고 있는 점은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죠. 코스피 0.89%, 코스닥 1.56%나 빠졌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보면 대체로 많은 종목에서 빠졌는데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2.3%,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0.47%. 그래도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방어하면서 지수 하락 대비해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2차 전지 대장 주식들도 방어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오늘만큼은 HLB에게 힘을 좀 불어넣기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빠져나가서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 아니라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이어진다면 어느 수준까지 조정이 이어질지,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조정을 이끌고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끌어내린다면 그럼 반대로 우리 미국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반대로 오를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한데 묶어놓은, 바구니에 담아놓은 ETF 종목 XLV, 티커 XLV입니다. 앞서서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2%대 상승이 나왔어요. 다만 오늘은 0.6%가량 개파락 출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XLV 종목도 방어주 형태로 반등할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XLV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살표 매도 신호가 현재는 유지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보면요.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지금 꺾여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추세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추세선을 그어놨었잖아요. 그 추세선을 일부 제가 지금 변경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요거 설명드릴게요. 추세선은 저기 2023년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던 추세선을 원래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 추세선 바닥 잘 다져주면 괜찮습니다.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반등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본격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내려왔잖아. 그때 하한가 나오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얘가 주가가 이번에 3차 재신청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세가 좀 나온다면 뭐 7만 원, 7만 3천 원, 7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 추세선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어. 이거 이제 지우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본격적으로 오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73,100원도요. 당장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장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명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 지우고요. 56,900원은 그대로 냅둘게요.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 2023년도 10월 19일 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세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던 그 전에 최저점 수준이에요. 27,550원인가요? 예, 이 가격에서부터 선을 앞서서 이렇게 그었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그어질 때 여기 선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었어요? 앞서서 두 번 하한가 맞았었던 그 저가 기준으로 이 선이 지나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 추세선 여기는요. 그 다음 추세선은요. 바로 2차 불어에 따른 한 번의 그 하한가, 그 저가 수준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하나 그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 저점으로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렇게 선이 쭉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을 복사를 하나 할 거예요. 복사를 하나 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볼 건데, 이렇게 띄워놓는 그 추세선이 바로 어디와 연결되느냐? 우리 작년 2024년도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 그 출발하는 그 초입 국면에서 쭉 가격이 치고 나오다가 여기에서 눌림목, 여기 보이시죠? 눌림목 딛고 올라서던 자리예요. 거기 저점. 그리고 하한가 내려왔었던 거기 저점. 두 번의 하한가 맞고 내려왔었던 저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4년도 15일, 16일경에 만들었었던 저점, 그 다음에 하한가 두 번 내려왔었던 거기 저점, 2024년도 5월 20일 당시에, 그리고 쭉 연결해 보니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최근 하한가 한번 나왔고 반등 나올 때 저항 걸리더라. 또 여기 저항 걸리는 그림들이 나오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서 복사해서 그냥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서는 여러 번 눌렀었던 지지력 확인했었던 이력이 필요하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 상단 저항을 확인했었던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내려올 때 지지력을 여러 번 테스트했고 올라갈 때도 저항 테스트를 두 번, 세 번씩 확인했었던 이력들을 감안해 보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지지와 저항대가 겹치는 중요한 매물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지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투자 흐름들이 조금은 알고 보면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HLB는 주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되는지, 또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보면 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HLB는 이거 이렇게 추세 꺾여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하방으로 내려오고 시장이 동반 하락하면서 급락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방어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HLB는 여기 저가 경신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 요겁니다. 요거 경신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바로 박스권으로만 놓고 보면 박스권 기준은요, 여기 고점 영역으로 본 겁니다. 대략 한 6만원 안팎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여기 하한가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박스 상단까지 최근에 올라가서 저항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단은 어디예요? 여기 하한가 맞았었던 자리. 그리고 그 다음날 하한가가 풀리면서 갭상승하면서 양봉 나오면서 반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쌍바닥이 찍히진 않았어요. 다중바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 쌍바닥, 다중바닥 나오려면 바로 직전 고점을 턴에서 돌아나가는 N장 패턴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중바닥이나 쌍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지금 쌍바닥 잡으러 내려가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5만원 전후 가격에서 바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HLB는 아래로 더 내려간다면 5만원 전후 가격에서 반드시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 박스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나중에 바닥 잡고 올라올 때 최소한 56,900원 또는 6만원대 정도까지 한 번 더 치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닥을 잘 잡지 못하고 저가 경신하면서, 여기 저가입니다. 46,500원이 이탈되면서 저가 경신하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것은 박스 바닥 또는 박스 상단, 이게 지금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박스 하단이 뚫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목표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였다면요, 얘가 여기를 천정을 뚫고 넘어갔다면 투자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 편히 볼 수 있겠죠. 내려 누르더라도. 왜냐면 상단을 돌파해 놓고 올라간 거니까, 너 요거 조금만 더 내려오면 여기 지지력 확보하지 않겠어? 눌목 가능성 높은데? 차트 추세선들도 다 이런 골든 크로스 나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지지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너 반등 나오면 저항 걸리지 않겠어? 가격 이평선들이 다 데드 크로스 나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저항 걸리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교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HLB에게는 부정적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정적으로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호가 확정이 됐고요. 원래 지난 금요일 날 신호가 들어왔다가 턱걸이로 단 한 호가로 화살표 매도 신호가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대응이잖아요. 자,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투자 여러분들이 실제 HTS에 설치 가능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심리에 쫓겨서 매매하지 마시고 화살표 찍히는 자리에서 매수 매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매도에 대해서 주저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등록 신청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5월달은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투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준 없는 투자를 두려워하라. 지금과 같은 시장은 기술적인 것보다 철학적, 또 정보보다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점 투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손실이 크더라도 기준이 있게 행동하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무기를 내가 활용할 줄 아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다면, 내가 지금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결국은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비중 조절에 대한 필요성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통제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락의 흐름이 이미 앞서서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 변수로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이어지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에 악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HLB의 어떤 행태들, 그리고 주가 추세,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HLB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도 감안하고 염두에 두고 투자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살표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투자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화살표 신호일 뿐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수익이 아닌 평생 쓸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단순히 화살표 신호가 아니라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어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